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그리워 함부로서 나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처럼 이적시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잔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담그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이칠리야. 내 고향 나주에는 복사양 솔솔 달콤한 향내가 스며 있다. 내 고향 나주에는 까망 눈동자 가시네 눈속 가시네의 파란 꿈이 담겨 있다. 내 고향 나주에는 굽이쳐 흐르는 한가 구곡의 역사를 영산강은 품고 있다. 내 고향 나주에는 흰옷 다소곳여며 잡고 먼 길 떠나신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서려 있다. 연송.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뵌 것이 제 삶의 큰 활력소인 것 같아요.
뭐 유난히 많이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고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먼저 향수죠. 정지용 시인의 시고 김희갑 님의 작곡이고, 이동훈님과 남인수 교수가 함께 부른 노래죠. 그런데 이동훈님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4일 날 식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이동훈님의 별세라는 그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지용 시인의 시를 테너 박연수 교수와 함께 1989년도 불렀죠.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불렀습니다. 이동훈님은 가을편지, 이별노래, 애인 뭐 이런 노래로 신금을 올려서 그런 서정적인 곡을 주로 많이 내놔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도 이동훈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정지용 시인은 청록파 시인이죠.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청록파 시인인데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서 1902년에 옥천에서 태어나서 1950년도 48세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 시인은 희문고고와 일본 도시사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경향신문 주간과 이화여대 교수를 거치셨죠. 그런데 이제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절필을 하고 한때 글을 쓰지 않았었죠. 그렇게 6.25가 터지고 피난길에 이제 그런데도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서울에 수복이 됐잖아요. 서울에 수복된 뒤에 와서 서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인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이 종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납북되었거나 아니면 북으로 피난 가려다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고향 나주에는, 이것은 이제 제가 지은 건데요. 제 호가 연송입니다. 어느 날 그 나주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됐는데, 그 평상시 어머니가 시장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자주 뵀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옥색 옷을 참 즐겨 입으셨어요. 옥색깔의 옷들을 깨끗하게. 그런데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 모습이,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 굽은 그 어머니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좀 키가 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차에서 어머 하고 내릴 뻔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다른 분의 모습이었는데, 다른 분이 지나갔는데 그 모습을 어머니로 제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러고 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나주를 지나면서 이 시가 써졌어요. 그냥요. 그래서 뭐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나와서 자라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던 그곳의 그 추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배어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저도 모르게 별로 그냥 시 한 수가 써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이렇게 그 이야기, 환경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저의 그
독자들 수가요 40명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40명이고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치 이야기 같은 거는 다른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는 그 생각이 머무는 쉼터 그냥 잔잔하게 자기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흥분하고 뭐 정치 이야기라고 국대 세우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조용히 조금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잠시라도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이렇게 일기장을 보면요. 프리마돈나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영혼의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윤석 판사 같은 그런 또 여판사 그러니까 음악 프리마돈나이자 여교수가 되겠다는 교수가 되겠다는 꿈과 또 그 판사가 되겠다는 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이제 나름대로 이쪽으로 근데 이제 과목이 음악 교수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법학 교수였거든요. 법학이었거든요. 과목이. 그래서 이제 그랬고 또 노래는 그 어떤 큰 무대라든지 뭐 음악을 전공으로 해서 하는 진짜 이제 음악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잘하면서 또 아니면 살아가면서 조금씩 음악을 그냥 아마추어로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쭉쭉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솔로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합창단을 한다든지 그런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솔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프리마돈나가 돼서 큰 무대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영혼을 울려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늘상 노래를 가까이 하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왜 하느냐면요. 제가 이 목소리가 얼마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목소리고 뭐고 다 이제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노래 자체를 좋아해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불편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자신은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얼마나 부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불러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는 워낙에 제가 이제 시도 좋아하고 낭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좋은 시가 있으면은 같이 나누고 싶고 그래서 잔잔한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고 싶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나머지 또 유익한 쪽으로는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마음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서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나눠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나누고 좀 구독자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좀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쓰레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쓰레기 중에서 오늘은 종이컵과 일회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의식주 행위, 계속 활동하는 동안에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들은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또 동식물에 오염을 해서 결국은 동식물을 많이 죽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동식물들이 죽으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겠어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일회용기와 종이컵 사용을 주제로 해서 그 자제하자는 뜻에서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회용기는 대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음식용기, 또 그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용기 있잖아요. 용기 있고 이제 종이컵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회용기는요,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거를 어떻게 안 쓸 수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누가 일일이 씻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회용기 사람 올 때마다 그 일회용기로만 전부 다 하니까 엄청난 양이 장례식장에서 나온다. 장례식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용기가 없을까? 대체 요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 연중 종이컵이 얼마나 써질 것 같아요? 240억에서 250억 정도 쓴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천만 개, 하루 약 7천만 개 정도 써지는 거죠. 엄청난 양이 종이컵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펄프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종이로 만드는 건데, 종이는 펄프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펄프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그 수입해 오는 동안에 그 돈이 또 엄청난 돈이 소비되잖아요. 연간 약 1,500억 원 정도. 그 일회용 컵, 그걸로 인해서 일회용기하고 일회용 컵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일회용기와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9위랍니다. 9위. 9번째로 소비율이 많다. 그 다음에 종이컵 하나가 분해하는 시간, 녹고 없어지는 시간, 자연 분해하는 시간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종이 하나가 완전히 자연으로 분해할 때까지 20년. 그렇다면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는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거 상상이 가시죠? 400년, 500년 정도로 가야 자연 분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이 하나의 재활용을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고 여기다가 재활용을 모으잖아요. 모으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이 다 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하나 반만 재활용하고 있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종이로 물을 주면 물이 새어 나올 수도 있고 흐느적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안에다가 폴리에틸렌으로 그 코팅을 해요. 안에 코팅돼 가고 있잖아요. 그 코팅을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컵을 소각시킬 수밖에 없죠. 소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방출만 되지요. 또 다이옥신이 또 노출이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토양도 오염되지요. 그 제2차, 3차 오염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를 살리는데 작은 책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휴대하자. 적어도 머그컵이나 아니면은 뭐 텀블러들이라든지 텀블러를 이제 휴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천 가방 있잖아요. 천 가방 같은 것을 휴대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엄청난 환경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그냥 가방이 없이 이렇게 호주머니다가 뭐 지갑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컵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죠. 아무래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 가방이 있잖아요. 핸드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그마한 컵 잔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속에다가 작은 잔 하나 하고 청가방 하나 들고 다녀요. 그러면 물을 먹거나 또 아니면 커피를 먹거나 뭐 어떤 차를 종류를 먹거나 그럴 때도 그걸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가방은요 비닐봉지라든지 무슨 포장지 같은 것이 필요가 없죠. 여기다 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지 않아서 좋고 환경오염 안 돼서 좋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돈 손실 안 되니까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청가방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면요 전혀 부피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한번 작은 실천이지만 결국 지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창업주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생분해성 재질로 그 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해되는 거고 환경에 친환경적인 소재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컵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무슨 그런 업소에다가 이제 갖다 사게끔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나 나오면 둘 나오면 씻을 수가 없으니까 딱 차곡차곡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갖다가 씻어가지고 말려까지 다 딱 주는 거죠. 소독해가지고 열 소독해가지고요. 딱 넣고 그 다음에 또 다 쓰면 또 다시 가져가고,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산업이 잘 될 수 있다면 친환경적이고 또 위생적이고 이럴 수 있겠죠. 뭐 한 300개 정도, 300여 번 정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다시 만든다 그래도 뭐 경제성도 좀 있게 되고요. 이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독일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가 뭐라고 해요? 슈마흐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small is beautiful 그랬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작은 것은 부피도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격적으로도 좀 저렴한 것들, 지나치게 낭비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 또 수적으로도 적게 이용하고, 적게 많이 지나치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이 자기 몸에 맞게 작게 먹고 식품도 적게 먹을 만큼 소비하고 낭비해서 쓰레기로 많이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있는 것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쓰고, 예를 들어서 옷도 그렇죠. 옷도 해보면요 그렇게 많이 사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 거 다시 이렇게 좀 손봐갖고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무슨 모든 것들이 작을수록 작게 가지고 욕심을 줄이라는 뜻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야 공동으로 같이 나눠서 가질 수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나눔의 상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스몰 이즈 뷰티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댓글을 써주신 김영임 선생님, 임명숙 선생님, 이기루수 선생님, 최은정 선생님, 문미경 선생님, 박은영 선생님, 정대수 선생님, 정금자 선생님, 이정숙 선생님, 배숙희 선생님, 임양희 선생님, 서쪽 선생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여러분들만 딱 보시지 마시고요. 40명으로 구독자가 고정돼 있다니까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알려서 우리가 함께 조용하게 인생을 좀 막 거칠고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격정적인 것보다도 좀 조용하게 사색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조금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잘 계시고요. 참. 그리고 제가요, 그 이렇게 뚜벅이 홀로 여행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맨 처음에 간 것이 제가 이제 제 고향 나주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좋은 유적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도 함께 좀 보여드리고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 관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제가 기계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지고 함께 그 나눔을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음 뵐 때까지 안녕.